오늘 조간신문에선 이른바 대장동 일당들을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 재선 선거운동에 활용하려 한 정황이 공개돼서 파장일고 있습니다. 먼저 관련 목소리 듣고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성남시 공무원들 부정부패하고 전국에 유명했지 않습니까? 시장은 전원 예외 없이 다 감옥 가고 제가 유일하게 감옥 안 간 시장입니다. 뭐 그 자랑할 일은 아니고 너무 당연한 거니까. 녹취록에 나왔던 4천억이 그 뒤에 실제로 대장동 일당의 배당금 4,040억과 맞아 떨어집니다. 그 설계를 이재명 후보가 했다고 하시니 이재명 후보가 답하셔야 하고 그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한 인허가를 이재명 후보가 했으니 답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조금 전에 뭐 법인카드 유용 의혹이라든지 아니면 대리 처방 의혹도 조금씩 공개되는 게 어떤 공개 순수성이 의심된다 이런 민주당 쪽의 반론도 있었는데 사실 정영학 회계사의 녹취록도 매일매일 조금씩 공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 하나가 지금 또 새롭게 논란이 되고 있는데 지난 2013년 4월 30일 지방선거를 1년 앞둔 시점에 남욱, 정영학 두 사람이 이런 대화를 나눕니다. 유동규 전 기획본부장에게 들었다면서 남욱 변호사가 시장님이 선거를 어떻게든 당선시킬 거냐에 포커스를 맞춰야 된다. 검찰은 만배영, 그러니까 김만배 씨가, 경찰은 정모 씨 같이 사업을 동업했던 분 이름입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남욱 변호사를 얘기하는 거죠. 은밀하게 선관위 쪽 사람 하나만 붙여놔라. 그러니까 검찰, 경찰, 선관위 쪽에 좀 사람을 대서 결정적인 순간에 딱 해서 절대 시장님이 배신 못하게끔 만들 테니 걱정하지 말아라. 이런 대화를 나눴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법조인 쪽에서는 유동규 씨가 대장동 사업권을 고리로 해서 인맥과 자금력이 있는 대장동 일당들을 선거에 활용하려 한 게 아니냐 이런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다음 화면 함께 보실 텐데 남욱 변호사는 이런 말도 합니다. 유동규 씨가 공사에 복귀하기 위해서 이 후보, 이재명 후보 선거운동을 엄청 열심히 했다. 저희들도 유동규 씨를 도와서 댓글 부대도 동원하는 등 선거운동을 열심히 했다. 이것을 검찰 조사할 때 검찰 조서에 기록 남겼다는 겁니다. 최병 평론가님. 이 문제는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저거는 이제 자기들이 실제 얘기를 한 거고요. 그리고 실제 행동에 옮긴 거고, 그리고 옮기려고 또 공모를 한 그런 정황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저희에게는 사실 유동규 씨가 2014년에 그 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으로 있다가 그 선거운동을 돕겠다고 나가서, 근데 그동안에 그 자리는 또 비워놨어요. 그리고 선거가 끝난 다음에 다시 또 그 자리로 복귀를 했거든요. 이것도 참 이례적인 현상이죠. 유동규 씨가요? 유동규 예. 씨가요. 그렇게 된 것들을 보면 유동규 씨가 이재명 시장의 재선을 위해서 굉장히 본인이 열심히 뛴 것은 물론이고 그다음에 여기 얘기하면 바로 정모 씨나 아니면 남욱 변호사나 이런 사람들한테 그 어떤 대관 로비나 뭐 아니면 법조 로비 같은 것을 대신 이렇게 일종의 하청식으로 맡겨놨던 것 아니냐 하는 것들이 저기에 전부 다 뭐 검찰은 만배영, 경찰은 정모, 뭐 그다음에 남욱 변호사한테 선관위 쪽 이래서 만약에 혹시 조그만 문제점이 생기더라도 그걸 다 로비로서 막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해놓은 것 아니냐 하는 건 저는 저런 대화록에서 합리적으로 의심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소영주 부대변님. 네. 사실 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뭐 검찰에서 확인했다기보다는 당사자들의 대화를 네. 그 녹취록 중 알고 일부가 있습니다. 공개된 건데 어쨌든 2014년 이재명 후보의 성남시장 재선 때 뭐 유동규 씨나 아니면 대장동 팀이나 같이 선거운동을 적극적으로 도왔다 이런 정황으로 풀이될 수 있다 이래서 의혹이 되고 있는 건데 어떻게 저는 이걸 보십니까, 보면 이건?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녹취록 자체가 조각이 있기 때문에 예. 전체를 안 봤지만 지금 이제 이재명 후보를 흠집내고 싶어하는 그쪽 이제 국민의힘 쪽이나 다른 분들은 이건 이 네거티브용으로 그냥 시각을 보는 거거든요. 이게 뭐 공모가 유동규가 있으니까 이재명 시장과 연결이 된 뭐가 있지 않았겠냐라고 추측하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이렇게 보입니다. 유동규라는 사람이 결국에는 이 남욱, 김만배, 정영학 이 사람들과 결국에는 대장동 사건에 있어서 본인은 깊숙이 들어가서 본인의 이익을 취득하려고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 후보를 이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기 보면은 뭐 시장님이 배신 못하게 하겠다. 예. 이런 부분들은 뭐냐면 뭐 선관위를 붙여라, 검찰, 경찰 붙여놔라 이런 거는요. 결국에는 이재명 시장을 제가 설계를 하는 거예요. 이재명 시장을 올만해서 내가 잘 보이게 해서 우리가 대장동 우리 팀이 말하자면 개발 이익을 잘 받아갈 수 있도록 할 테니 나한테 협조해달라는 거가 첫 번째 있을 것이고 이게 사실이라도 이재명 사실이라 후보가 하더라도 연결된 게 아니라 그렇죠. 유동규 씨가 대장동 팀을
자신의 사람들을 만들려고 했던 거다. 그렇죠. 뭐 그렇게 그리고 봐야 된다. 이동규 씨는 결국에는 이재명 시장한테 가서는 대장동 팀을 만나서 예. 성남시의 개발이익 환수를 충분히 받아냈습니다라고 얘기했을 것이고 이쪽에 와서는 내가 시장한테 안심을 시켜놨으니까 우리는 이렇게 해서 좀 이렇게 좀 공모를 해서 들키지 않게끔 하자라고 공모한 내용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아직 밝혀지지 않은 걸 가지고 과다한 추측을 하고 선거를 앞두고 이런 네거티브 흑색선전을 하는 것은 옳지 않다. 저는 그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민주당도 대장동 의혹 관련해서 새로운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대한항공이 연루돼 있다. 이런 의혹을 거론한 건데요. 더욱이나 이 대한항공 의혹 관련해서 윤석열 후보도 같이 연관돼 있다. 이렇게 맞불 놓은 겁니다. 어떤 내용인지 만나보시죠. 보도에 따르면 남욱은 김만배가 대한항공 조원태 회장을 통해 돈 세탁을 해서 50억 클럽 멤버 일부에게 전달했고 일부는 전달할 예정이라는 얘기를 들었다고 합니다. 더 기가 막힌 우연은 대한항공과 윤석열, 김건희 부부로 이어지는 관계입니다. 김만배, 대한항공, 윤석열, 김건희로 연결되는 카르텔이 석연치 않습니다. 돈이 흘러 들어간 곳에 범인이 있습니다. 네, 이번에도 남욱 변호사의 검찰 조사인데 이번엔 또 새로운 내용입니다. 대한항공 조원태 회장의 돈이 김만배 씨 쪽으로 갔고 그 돈은 조원태 씨에게 다시 돌려가면서 어떤 돈을, 그러니까 비자금을 만드는 과정 속에 있었다라고 얘기를 한 건데 그 얘기를 두고 이제 민주당에서는 대한항공은 김건희 씨와 관련해서 전시회를 7번이나 협찬을 했다. 윤석열의 신복으로 알려진 검사가 고 조양호 회장 불구속 기소 때 봐주기 수사 의혹이 있다. 따라서 김만배 씨, 대한항공, 윤석열, 김건희 씨 연결되는 이런 카르텔이 있다. 이렇게 주장한 겁니다. 물론 이제 국민의힘 쪽 반론도 함께 듣고 이야기를 같이 하겠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이렇게 반박합니다. 코로나 콘텐츠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전시회를 유치해서 대한항공 외에도 수많은 대기업이 홍보물에 이름을 올렸다. 그리고 김만배 씨가 대기업 회장에게 돈을 빌려줬다면 특혜를 준 이 후보 덕분 아니겠느냐 이렇게 반론을 폈는데 이현주 의원님, 네. 앞서 얘기한 민주당이 김만배 씨, 대한항공, 윤석열 후보로 연결되는 이 카르텔 이게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는 건가요? 일단 이제 우리가 사실관계에 대한 판단에서부터 해서 그러니까 이제 공개된 일단 이 녹취록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그 녹취록에 있는 내용들을 가지고 우리가 뭐 추정을 하는 거는 있을 수가 있겠죠, 각 당에서. 근데 일단 앞서 이야기했던 이제 이 김만배와 그다음 이동규 등등이 이제 선관위 직원까지 이제 포섭하려고 했던 부분은 이게 녹취록에 있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서대 부대이 이야기했지만 이게 이재명 후보하고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증거는 없습니다. 예. 근데 그것까지 우리가 일단 의문을 제기할 수 있는 것이고 지금 이 여기서 등장하는 이제 대한항공 개입 부분은 이미 대한항공에서 김만배 씨한테 당시에 이제 여러 가지 자금난을 겪었습니다. 그 가족 간의 어떤 분쟁이라든지 그다음 승계 문제 때문에 그래서 김만배 씨가 돈을 빌렸다는 사실은 이미 대한항공 측에서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그거는 두 사람 간의 거래가 있었던 거는 맞아요. 자, 근데 그걸 가지고 지금 이게 대한항공이 그러면 이 김건희 씨의 전시회를 7번 했기 때문에 이것도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이 조원태 회장이라든지 이 사건 관련해서 뭔가 윤석열 후보가 당시 검찰총장 시절에 뭔가 봐준 게 아닌가? 이거는 이제 사실은 민주당 측의 그냥 하나의 어떤 면에서 가정이죠. 예. 이제 이거는 뭐 전혀 증거는 제시한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증거로 제시된 거는 남욱 씨가 대한항공과 김만배 씨와의 관계에서 동거래 있었다는 요 사실만 나온 거죠. 예. 그거는 뭐 일단 일방적인 주장이기 때문에 그건 뭐 예를 들어서 정치적인 공세 차원에서 하는 거야 제가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그러나 사실인 관계는 그 정도라는 것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최지봉 교수께서는 지금 말씀하신 거는 정영학 녹취록에 있는 이재명 후보의 성남시장 재선을 돕겠다라는 건 어쨌든 그것이 이재명 후보와 연관돼 있든 안 돼 있든 간에 서로가 그런 얘기를 했다는 것 자체는 존재한다 이런 얘기고 대한항공 의혹은 그냥 가정에 불과한 것 아니냐 이런 건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녹취록에 남욱 변호사가 그렇게 얘기한 거잖아요. 50억 클럽에 주기 위해서 조원태 회장은 돈을 빌려준 거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녹취록에 예. 있는 게 대한항공 조원태 회장이 돈이 갖고 이만원 돈을 빌려준 걸 얘기한 것 같고요. 그 돈은 조원태가 한 바퀴 돌려서 50억 약속 클럽에 줬다 이런 거잖아요. 그럼 지금까지 논란이 되는 대장동 관련된 50억 클럽에게 돈을 주기 위해서 한번 돈 세탁을 했다 이런 얘기로 들려요. 물론 저 내용이 사실인지 아닌지 모릅니다. 남욱 변호사가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것이고 녹취록에 나온 내용 중에 어떤 부분이 사실인지 아닌지는 이건 수사가 필요해요. 왜냐하면 서로가 지금 그 대장동 관련해서 수사받고 있고 재판받고 있는 사람들이 자기에게 유리하게 발언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지금 상황에서는 어느 누구도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다만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 봤을 땐 그러면 대한항공
대한항공의 연결고리에서 다른 의혹이 있지 않겠나 하는 의혹이 생기는 거죠, 결국은. 예. 단순히 그럼 대한항공이 왜 그럼 돈 세탁을 했겠어요? 만약 했다면 지금 제가 단정적으로 돈 세탁을 했다고 얘기할 수 없지만 남욱 변호사가 말이 사실이라면 대한항공이 그걸 왜 해주겠습니까? 그건 불법이잖아요. 그런 행동을 하기에는 뭔가 연결고리가 혜택이 있지 않으면 그런 행동을 할 가능성이 없고 그래서 연관성을 찾아보니 결국 김건희 씨와 연관성이 있지 않나라고 의혹을 제기하는 거고 예. 또 윤석열 후보의 측근이라고 하시는 그 검사분이 대한항공 관련된 수사에서도 제대로 수사를 안 한 의혹이 있지 않나 이런 의혹을 제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욱 변호사나 정의학 의사가 두 사람이 녹취한 내용 중에 나온 내용들을 근거로 해서 그분의 의혹들이 지금 윤석열 후보나 김건희 씨에게 연관돼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의혹을 제기하는 것이죠. 예. 근데 제가 예, 보기에는 제가 보기에는 김만배 씨와 조원태 회장 간의 돈 거래 그건 팩트예요. 사실관계가 맞아요. 자 그러면 이제 뭐 그게 이제 왜 빌려줬느냐 뭐 이거는 좀 다른 그 해석을 할 수 있을지 몰라도 그러나 대한항공이 여기저기 뭐 전시회나 이런 데 협찬하는 게 한두 개가 아니에요. 잘 아시잖아요, 우리. 예. 그런데 김건희 씨가 그 전시회 한 거기에 코바나 컨텐츠에 7번 협찬했다고 해서 그거와 김만배 씨, 조원태 회장 간의 돈 거래와의 연결고리는 대한항공이라는 거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걸 가지고 상상력을 동원해서 이게 연관이 돼 있을 것이다? 아니 연관이 돼 있다고 한다면 근거를 대야죠. 대한항공에서 7번 이상 협찬한 거 한번 찾아보세요. 알겠습니다. 이번 대선에서 굉장히 큰 이슈 중 하나였던 대장동 소식 짚어봤고요.